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공포에 또 몰아넣으면서 서킷 브레이크를 만들고 21선을 깨는 모습을 보였더니 마지막에 또 아랫꼬리를 달면서 21선을 회복하고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고점만 찍으면 21선을 다 깨버리고 또 고점을 찍으면 20선을 깨버리더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이 투자자로서 정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팔아버리자니 나를 두고 가버릴 것 같고 안 팔고 버티자니 이제 또 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들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제 금요일날 마감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정도 급락이 떨어지면서 21선을 깨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고민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급락이 떨어져도 급반등, 또 그리고 나서 급락이 떨어지고 나더니 또 급반등, 이번에 또 하락도 급하게 빠졌는데 다시 아랫꼬리를 또 엄청나게 달아주는 힘이라는 게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메이저 세력들의 핸들링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주는 힌트와 함께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될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우리가 분석하기 이전에 이 시장이 주는 힌트와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재매매기법인 전세역전 매매기법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의 특성과 이 단가별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앞으로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나올 거고, 그 패턴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까지 이야기할 건데, 제가 금요일날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월요일을 바로 준비하는 기분으로 딱 하나의 패턴만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패턴대로 움직인다면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타점을 또 어떻게 잡아갈 게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기 위해서 휴일 반납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하나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 다시는 거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귀찮은 거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제 말에 또 귀 기울여 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고가에서 밀릴 때는 이렇게 급하게 밀리는데 또 올라올 때는 이렇게 반등도 강하고 아랫꼬리도 강하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오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AI 반도체 회의론, 금리, 연기금, 환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귀결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아래쪽에서 있었을 때는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었고, 이 중학생이 인서울만 가면 좋겠다라는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집안 자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코스피의 두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우수키 씨의 욕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인서울이 아니라 진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공부는 애들이 계속 잘하고 있고, 또 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석차가 이제 서울대를 가기에는 전국 석차가 살짝 모자라는 겁니다. 그럼 엄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래쪽에 중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괜찮은 데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애가 계속 잘하니까 점점 더 엄마는 이 기대감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등은 기본적인 거고 웬만한 성적 가지고는 만족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코스피 여사를. 그래서 지금 고점을 바로 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나성댁에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라고. 이 아들이 성적표를 내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는데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흔들리고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또 아래쪽에서 반등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 우리 코스피 여사의 두 아들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 성적 발표가 안 나왔거든요. 모의고사를 아직 안 봤단 말이에요. 왜냐, 시험이 7월 달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의 비중이 전체 수주의 10%밖에 되지 않죠. 세 개 갖다 바치는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더 좀 기대감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빠지면 그래서 대기 매수세는 엄청나게 붙어오고, 또 위쪽에 올라오면 이 또 불안감이 계속 만드는 현재 구간에선 이렇게 흔들기의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5일선, 11선, 21선 가지고 매매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깨지고 이 세력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농락시키기 위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세력들의 단가선에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선과 빨간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삼성전자의 특성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세력의 단가선에서 즉 녹색선에서 매수를 하고 빨간선이 깨지면 파는 건데 아래쪽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한 번에 조정이 나오고 빨간선이 한번 쭉 올라타다가 깨지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빨간선 위로 올라오고 다시 한번 밀려가지고 녹색선에 닿고 올라왔습니다. 이 W 패턴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번의 흐름도 보시면 전쟁 때도 빨간선을 깨고 나니까 하락이 한번 나오고 세력 단가선에서 반등 또 빨간선 위로 왔다가 또 다시 밀로 내려오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이번 파동일 건데 이제 빨간선을 한 번도 안 깨고 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선 한 번 더 깨가지고 또 역시 단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고가를 한번 만들었다가 또 다시 한번 단가선에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쌍둥이처럼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좀 지켜보다가 단가선에 오면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셨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영상 남겨드린 거 6월 25일 날 말씀드린 것도 여기 고가권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바로 같은 날 영상인데 오히려 매도를 하고 차라리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 형태로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로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 계세요. 35만원, 36만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대응하는데 중요한 패턴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직전에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했던 자리들 올라왔을 때 1차적으로 찍었던 이 목표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매도를 진행을 한 거죠.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좀 싫으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30% 빠지고 20% 빠지는데 그리고 지금 최고점이잖아요. 목표가 구간에 왔으니까. 그러면 빠졌을 때는 조정이 좀 길어지거나 지루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가권에 와 있을 때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이 세력 단가선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가 이 7월의 시험 결과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고점이 남아있다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패턴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서 나왔던 패턴과 이 부분에 나왔던 패턴이 동일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으나 고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냐, 지금 아래쪽에서 봤을 때 처음에 빠졌을 경우에는 반등폭이 빠진 거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절반을 넘어가는 반등폭을 보여줬어. 점점 시세가 펌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때만큼 이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시세는 점점 더 과열해 포모가 일으키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 깼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고점까지 다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위에서 움직인다면 주가가 그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위로 계속 주가가 움직여야지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각도를 유지시켜줘야 주가가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보통 말하길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그러면 매도 신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빨간 선, 이 세력 관리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해가는 그런 관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선 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고가를 높여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형태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가는 막혀 있는 상황에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길게 봤을 때 결국에 녹색선을 안 깨지고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녹색선을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패턴으로 본다면 이 세력의 단가선의 각도를 꺾이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고점은 잡아주는 상태에서 저점을 높이는 형태의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고가를 높이는 형태가 나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답지로 정해놓고
내려놓고 이렇게 안 움직인다면 삼성전자가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이 고가를 넘어가는 목표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으로 어디까지 갈 거니까 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는지는, 지금 삼성전자의 고가를 예측하고 거기까지 올 거라고 확신해버리고 나서 무조건 보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세력의 단가선은 지켜내주면서 저가는 높여줘야 됩니다. 높여주고 고점을 잡아내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 구간이 오히려 이 녹색의 세력 단가선이 만나는 구간은 매수의 극점이 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태껏 우리가 이제 가져오면서 목표가를 계산을 할 때 보시면 세력들은 이렇게 돈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파동을 만들면서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 가격들을 정해놓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매집 구간을 돌파해서 이 세 번째가 트리거인데요. 이 트리거를 돌파하면 1차 목표가 구간, 2차 목표가 구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빨간 선이 안 깨지는 상태로 올라오게 되면 2차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중간 파동에서 두 번째 파동입니다. 이 돈으로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1차 목표가 구간에 지금 한번 찍어주고 나서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세력 단가선을 계속 지지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차 목표가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 이 위에 1차 밴드, 목표가 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가격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제가 41만원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 추세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예상한 패턴대로 간다면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고 41만원권에선 이런 식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매도 여부를 고려해 보는 겁니다. 계속 빨간 선을 타고 가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열려 있으니까요. 신고가라.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를 관심을 두시는 분이나 보유하신 분들은 아래쪽에서 내려온 단가선에서는 매수 타점을,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 상승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1월 달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한번 올라오는 상승이 나온다면 분명히 또 그때도 실적 시즌에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기법으로 삼성전자 작년부터 6만원대 구간에서 녹색선인 단가선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또 한 번 단가선에 오는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또 한 번 또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직전 시장에서도 미리 그날 전날에 여기서 신규 매수도 21선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6월 10일입니다. 같은 날 녹색 구간인 단가선부터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단가선 구간에서 계속 급반등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흐름 속에 우리가 매수를 잡아갈 수 있는 타점과 이 매도하는 타점까지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이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고, 이 매매 타점이 나오면 또 영상 제가 남겨드릴 겁니다. 또 평일에 정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변동성이 큰 장중에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장중에 삼성전자 계속 살펴보다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연락드릴 겁니다. 이 타점의 신호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 매매를 해야 될 그 순간에 문자 메시지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번호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제가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절대 안 당하실 겁니다. 또 이미 본인만의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세력의 가격들을 역이용하는 제 실전 매매 타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대조를 해보시고 수익을 극대화할 예리한 무기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자 함께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끌고 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지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추가적인 분석과 중요한 가격대들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를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자, 삼성전자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매매를 해갈지
머릿속에 그려지셨을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 아래쪽 녹색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탈할 때 매도라는 전세 역전의 이 매매 기법의 교보제와 같은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가 이 기다리고 있는 패턴과 고가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라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고, 또 끌고 가는 구간에서는 계속 이 빨간선 기준으로 가져가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매매 기법을 앞으로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슈 하나 생각해 두자라는 거예요. 7월 달에 어쨌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 안에 기대감으로 지금 버텨대주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는 구간이 나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매도를 또 고려를 신중하게 해야 될 구간이 올 겁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전에 좀 미리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공부를 해가지고 그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관련해 이 시장의 기대감은 지금 엄청나게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추가적인 고점을 만드는 시기가 오면은 단발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즉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랠리보다는 이 7월 이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드는 하나의 파동이 더 올라올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스크라는 것도 항상 거래를 하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결국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 세력 단가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는 일단 물량을 전력 정리를 하고 리스크를 관리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레벨 다운이 된 주가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것까지는 리스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돼, 현재 흐름에서는 리스크를 고려할 만한 이 변동성, 즉 녹색 구간을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녹색 구간에서는 계속 급반전이 나오면서 또 20-30%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현재 구간은 이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저점을 높이는 형태의 패턴이라고 보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합당하다는 거죠. 예측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구간에서는 이 매수 타점과 또 올라왔을 때 매도 타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타점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우리가 거래를 하고 또 올라오면 수익도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실 건데, 현재 시장은 고점이 제한된 상태에서 앞으로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고 주도주들이 여러 섹터가 순환이 나오는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환의 장세에 어떤 종목은 가져가고 어떤 종목은 관리를 하면서 다른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될 건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 종목 선정의 비법까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종목 잘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것을 살 것이냐인데, 종목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병목에 있는 섹터라도 안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 있죠. 보시면 코로나 때 마스크가 처음에 없어서 난리 났었죠. 그 다음번에는 코로나인지 아닌지 진단해야 되니까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경구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의 최대 결핍 쪽으로 돈이 올라가면서 10배씩 올라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BM의 중요한 부분들, 광통신이라든지 CPU, 그리고 칠러와 액침 냉각, 그 로봇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슈퍼사이클의 테마의 돈의 흐름을 알고 미리 종목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대한광통신, 지금 제가 3월 24일입니다. 3월 말에 7,000원대 이제 대한광통신이 HBM 필수 결핍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비상금 때려박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보시면 3월 24일 날 그날입니다. 그날 제가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섹터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강통신, 이 대한강통신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움직였을 때 우리 매매 방법인 세력의 단가선과 매집선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대한강통신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대박이었죠. 광전자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LG전자입니다. 11만원대 가치 재평가로 이제 7로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월 8일이네요.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가선에 와 있으니까 핵심 결핍 구간 종목으로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 4월 7일이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쌍바닥의 단가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 구간에서 앞으로 계속 더 갈 거다라고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전자라는 종목도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세력관리설에서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자 여기였죠. 단가선에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이 단가선 구간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한광통신 좀 전에 영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매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3월 달에 매수했던 게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에, SK 하이닉스도 단가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올지 종목을 선정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돈이 한번 들어왔다가 눌리는 구간의 세력 단가선들을 말이죠. 앞으로도 시장은 삼전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을 이끌면서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 필수 종목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지나가면 다음 필수 결핍은 로봇 섹터와 전력 인프라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신규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향후 올라갈 섹터의 핵심 종목들을 주말에 한 번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가 결국 돈이 들어와야 간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제가 매수할 가격과 비중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영상을 매일 찍어드리고 있지만 하루에 모든 종목을 다 찍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못 올려드리더라도 문자로 제가 신규 종목을 근거와 함께 보내드리면 그 매수 타점에 이 신호에서 가격과 비중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나 신규 구독자분들 모두 향후 돈이 밀려올 섹터의 종목들과 신규 매수 타점은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슈퍼사이클의 슈퍼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말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매수 진입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영상 올라갑니다. 함께 또 공부하면서 계좌 플러스 만들어가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